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올린 SNS 글이 주말 내내 큰 논란이 됐죠. 여기에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10일 오전 8시 47분에 X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던져버렸다라는 설명과 영상이 함께 게재된 게시글을 공유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여부조차 확인 안 된 영상 게시물에 위안부의 유태인 학살까지 거론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에서는 이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굳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의문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스라엘의 반응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에너지 압박 속에서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이른바 국내 정치용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좀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보편적인 인권이란 말이 참 저는 낯설고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부터 그렇게 보편적인 인권을 중시했을까요? 그렇게 보편적인 인권을 중시했으면 현재 우리가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매년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을 중단시킨 거거든요. 북한인권 보고서에는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느냐. 임산부가 아우지 탄광에서 강제 낙태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이 북한이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정말 영상으로 접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저런 지금 장면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저렇게 또 야밤에 이상한 글을 올리신 건데 정말 이거 충격 수준이 아니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커녕 우리나라가 이 북한 인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정말 전례 없는 걸 한 것이 아니라 동독 서독도 동독에서 자행되는 그런 문제 범죄 상황에 대해서 서독이 통일 이후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통일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압박에 취해서 만든 것이었고, 그것을 저희가 참고 삼아서 만든 것이 북한 인권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아우지 탄광 등에서 벌이는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서 단죄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만든 게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인권법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한 것이 이 정권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만여 명이 지금 학살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일상적인 사법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란 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베네수엘라나 팔레스타인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둔을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2년 전 영상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인권 실태를 얘기를 한다? 진정성이 있나요? 솔직히 제가 더 심한 말을 지금 과한 표현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금도를 넘은 거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유태인들에게 어떤 의미인 건지 이거는 굳이 저희가 이스라엘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해봐도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국제 보편적인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금 자행되고 있는 여러 학살들보다 훨씬 더 과격한 그런 특정 민족에 대한 학살이 벌어진 것이 그 유태인에 대한 살인 그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것이 현재 유태인들의 정서인 건데 그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 이거는 정말 선을 한참 넘은 것이고, 제가 지금 특정 국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별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이런 잘못된 처신과 이렇게 자기 편에게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해석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사실 이게 절대 외교적으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금도를 넘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메시지를 정제 없이 보내고 또 그렇지만은 아무 내용 없이 아무 의도 없이 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위안부 강제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벌써 지방선거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할 때 이 선거를 임하면서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친일 세력 몰아내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아직도 뭔가 이게 단순하게 여야가 뭔가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걸 넘어서 뭔가 나쁜 사람, 적 이런 식으로 규율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옳다구나 싶어서 2년 전 영상인 거 검증도 안 하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메시지가 외교적으로는 특히나 어떠한 무게감을 갖는지 고민을 하고 내부에서 이런 걸 검증을 하고 충분하게 내야 되는데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된 것이고 2년 전 거를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길게 가져오면서 했던 가장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식의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게 막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아무 갑자기 어안이 벙찌게 하고 이게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기한 사람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식의 그런 식의 대응이 청와대에서도 여전하다.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대중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말 그대로 유대인 학살이라는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언급까지 하고 한 것이 정말로 이게 인류 역사상 정말 큰 문제인데 이게 마치 이게 청와대가 이렇게 대응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보편적인 거 얘기할 수 있고 뭐 하면서 이게 되게 문제를 축소하고 이게 외교적 파장에 대해서 되게 축소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과 같은 다른 인권 문제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에게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선택적 인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정작 국제 공식 무대인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인권 침해 관련 결의안에서는 기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SNS에서 강경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키보드 외교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요. 이 어떤 그 트위터리언의 글 하나를 사실 인용을 하면서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 영상이 올라온 그 계정. 근데 그 계정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러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반감들과 음모론들을 설파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문에 써 있는 것도 프리 팔레스타인이에요. 마두로 석방 집회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인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하게 보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 피드 특성상 자신에게 관심 있는 그런 게시글들이 그렇죠. 주로 보이지 않습니까? 팔로우를 안 하더라도.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에 어떤 글들을 읽고 구독을 하길래 이런 사람의 글을 접하게 됐으며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사람의 글을 필터링도 없이 자신의 글에 공유를 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일상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좌 음모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한미 관계를 망치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공론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총리실 산하의 지금 위원장 기관의 위원장급으로 박서곤 씨 같은 대표적인 이 좌파 그 어떤 운동권 세력들의 대부 같은 사람이거든요. 반미 선동,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광우병 선동과 같은 것들을 가장 전면에서 주도를 했던 것이 박서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제도권에서 위원장 직함 주고 쓰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 형 김민홍 씨 매일같이 SNS에 반미 관련 글들을 올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고 마두로 석방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행동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정서가 철저히 반미 극좌 음모론자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필터링도 없이 글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경거망동을 합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은요 내치를 전담하면서도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외교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한마디라고 하는 게 절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장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문제 아닌가요? 문장을 물음표로 한다라고 해서 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의 경중이 낮아지지 않아요. 어디 이런 경거망동을 합니까? 그것도 이런 극좌 음모론자 틈바구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잘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극우 선동하던 거. 극우 선동은 정말 선동이었지만 이거는 정말 극좌 음모론자들을 대통령이 지금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경중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은 SNS 이용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대체 대통령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국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반대로 너무 말씀 잘하셔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기권표라도 던진 게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그 의석수 믿고 키보드 워리어 하는 거 그거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보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게 마치 그 국민들이 현재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옳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 정치 공학적으로 그러한 지지가 나오는 것이니까 좀 이렇게 본인의 발언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X도 사실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관이 그 취급이 돼야 되고 그러한 점 유념해가지고서 하고 또 이제 공식적인 외교 행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차라리 기권표 던진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따져봐야 될 게 사실 이게 우리 국익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의 필수 원료인 이 브롬이라는 게 97% 이상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미국 금융계와 정계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정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사실 그 국가라고 하는 것도 없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으로 뭉쳐있던 집단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사실 정서를 가진 사람들인 건데 이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도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어떤 민족주의 정서로 똘똘 뭉쳐서 국가까지 수립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고 각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정말 여러 가지 사실 현재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내에서 유태인들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가히 절대적인 수준이죠. 특히나 재계를 꽉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금융권에 유태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통화 정책을 관할하는 연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정확하게 같은 궤도에서 지금 전쟁에 나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태인이 작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라고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도주의적으로 보더라도 무슨 이런 아픈 과거사까지 영린을 건드려가면서 공격하는 게 잘못된 건 차치하더라도 영향력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는 게 전혀 유리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 경제적인 페널티가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한 발 더 나가서 이스라엘에 사실 깊게 관여되어 있는 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경로로 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확산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2차, 3차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으로 보나 실익으로 보나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냐는 겁니다. 명분으로 봤을 때도 북한 인권, 이란 인권들은 다 묵살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도 황당한데 명분도 없는데 실리적으로 대체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는 이런 상황에선 특정 국가를 편드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랬겠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인 모호성을 스스로 깬 거예요. 근데 역으로 그 깬 방향이 이스라엘, 미국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상 이란 지금 전쟁에 이란 편을 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했을 때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는 미국에서도 2번이나 언급했을 정도로 파병에는 미온적이더니 이란의 인권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더니 저 관계자들 다 반미 시위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스라엘 공격하네.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반미의 줄을 선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외교 전략이냐고 하는 거죠. 국가에 지금 이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전혀 무관하게 이미 그 전부터 환율 폭등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돼서 관세 협상도 안 되고 통화 사업도 안 되고 이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럼 뭐 이스라엘 적대하는 대신에 미국 적대하는 대신에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도움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로 번지면은 사과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것이다. 아니 뭐 중국에도 셰시하면 된다 그러고 트럼프 막상 그래서 당당한 외교하겠다고 하면 아우 그렇게 와 사회생활을 그렇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잘할 줄은 물론 거기서 실익이 얼마나 있냐 싶지만은 뭐 제가 뭐 당연히 이게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필수 원료인 이 브롬을 이게 수입이 안 돼서 뭐 좀 한다 여론 좀 들끓고 그래서 선거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바로 그 태세전을 할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당연히 타격도 심각하고 그럴 건데 그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태세전을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대통령의 무게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하찮게 볼 수 있고 그런 점까지 생각해서 사실 이런 SNS에 글 올리고 영상 공유하고 하는 거 정말 뭐 국제 전략이나 모든 전략이 없고 오로지 그냥 순간적인 그 상황만 생각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디 그 자리의 무게감을 알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았겠지만 왜 그런 SNS 글을 올렸는지 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뭐 여러 패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기에는 이미 전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탕세 관련해서 얘기해보자고 했다가 무슨 설탕세냐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도입하자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보유세에 대해서도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올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적다라고 하는 식의 좀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와서 종부세 이런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중 가서 얘기하는 게 올리자고 한 적은 없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아까 대통령이 지금 너무 들떠서 벅차 올라서 SNS 삼매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야밤에 뭐 보다가 그냥 우리끼리 편한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문제 아닌가요? 뭐 그렇게 가볍게 지금 얘기하듯이 툭툭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가볍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위안부 문제라든가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의 언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전까지는 어쨌거나 국내적인 문제니까 저희는 그때부터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론화하는 거 아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공론화가 된 것들, 공청회 등을 거쳐서 부처가 충분히 쿠킹을 한 것들을 업무보고 형태로 접수를 받고 업무보고가 된 것을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장관 또는 차관 등이 발표를 하고 실제 정책 집행을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대통령이 다짜고짜 나와가지고 아니 그 질문을 왜 국민들에게 하죠? 관료들에게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내각의 자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100번 양보해서 대중소통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저도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은 제도권의 사실 수장이면서도 대중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적당의 선이라는 게 있어야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요. 문제인식을 넘어서 대안이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선을 넘다가 이제는 기어이 국외 문제로까지 간 것이고 하필이면 그것이 특정 민족과 특정 국가의 영린을 건드리는 방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설탕세가 어쩌고 보유세가 어쩌고 할 때 제동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미 SNS 소통 좋다. 선을 지키면서 해라. 국민들께 혼동을 줄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긴급 재정 명령이니 뭐니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동을 못 거니까 이런 사태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이미 우리 국가는 이스라엘에서 공식 항의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반미하는 국가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제동을 걸었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자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청와대의 지금 업무 공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법률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정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응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응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들의 승리 공식이죠 사실은. 이게 내부에서는 뭐 자중질환 있고 뭐 어째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딱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고 이게 지금까지 먹혔죠. 그리고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진영을 떠나고 그 뭐 편을 떠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보편적 상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되게 무시하게 만든 게 사실 민주당의 그간 10년, 20년 그런 그 전략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층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소구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개개인의 의사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세대보다도 조금 더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배워온 전략대로 이렇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 지지자들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던 대로 했다 뭐 그렇게 한 줄 평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지금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딱 그 상황인 거죠. 본인들도 잘못된 거 알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집권 여당인 상태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을 좌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정부에서 이 사고를 친 대통령의 주변의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강강 공세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당이 우리 당이었으면 그렇겠죠. 그건 잘못됐다. 우리 당이었으면 자기만 잘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겠지만 한번 혹시 보세요. 뭐 국민들이 지지를 해도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생태계 자체는 그 일단 한번 디렉션이 정해지면은 끝까지 밀고 간다라고 하는 기조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엎어치나 되치나 억지 써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지자들도 뭐라도 논리가 제공되면 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제공하지 않고 맨날 사과해라, 사퇴해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자기 부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물론 정치 이제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지금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라거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국제적인 관계에 지금 결부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재명을 편드는 것이 곧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반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로 읽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초식으로 지금 전략을 하는 맞불을 놓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저 같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외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이야기였다. 라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에 여당도 공범이 돼서 대통령의 이런 유태인들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전선에 첨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